기계 진동학 진동 저감 기술, 밸런싱 기술 우리가 진동 저감 기술 중에서 진동원을 상쇄시키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밸런싱 기술을 배웠죠. 밸런싱 기술이라는 것은 돌아가는 회전체에 언밸런스가 있을 때 그걸 보증해주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장치가 밸런싱 장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존 제품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졸업작품으로 만든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양쪽에 베어링이 있고 이 베어링은 로우 프리퀀시를 가지는 서스펜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AC 모터로 돌아가게 되면 이 언밸런스가 있는 걸 갖고 여기 여러분들 보실지 모르겠는데 가스트 센스가 디텍트 측정을 해가지고 어디에 언밸런스를 달아야 할지 알고리즘을 재현해주는 그런 형태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물체가 회전체입니다. 돌아가면서 여기 가스트 센스 갖고 측정을 하면 어디에 언밸런스가 있는지를 알아내는 장치에 해당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밸런싱 장비는 일정한 주파수로 회전해서 돌아가는 거고 우리 학생들이 만든 거는 좀 더 교육용 장비로 만들었기 때문에 회전 RPM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AC 모터 대신에 DC 모터로 바꿔서 장치를 좀 더 업그레이드한 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진동 저감 기술로서 우리가 밸런싱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도 배웠고 또 실제 현장에서 보여주는 사진도 좀 봤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또 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를 봤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알고리즘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이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빈 회전체의 밸런싱 기술 적용입니다. 터빈, 여러분들 알다시피 터빈 돌아가는 물체죠. 지금 이런 터빈이라는 회전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회전체에 베어링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여기가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입니다. 이런 거 있을 때 이 물체에 밸런싱 잡는 건데 이 터빈 회전체에 좀 길이가 기니까 싱글 프레임 밸런싱이 아니고 투 프레임 밸런싱, 다시 말해서 양면 균형 잡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언밸런스가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의 불균형이 있을 때 진동의 크기, 또 오른쪽 평면에 대한 시행 질량, 또 왼쪽 평면에 대한 시행 질량이 표처럼 있다 이거죠. 변이는 어떤 미리로 표시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동영상 했을 때는 가속도 센서 갖고 이렇게 측정하는 걸 봤을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밸런싱을 테크닉 할 때는 진동치를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가속도를 측정하거나 변이를 측정하거나 하는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할 때도 있고 변이를 할 때도 있는데 여기에 예제는 변이 센스를 갖고 측정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걸 갖고 우리가 어디에 언밸런스가 있는지를 추정하는 그러한 예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최초의 불균형일 때 거기에 언밸런스가 있겠죠. 이 터빈 회전체에 그거를 내가 잡아내는 건데 그 언밸런스가 어딘가 있을 건데 그 언밸런스 있는 회전체를 돌려서 A하고 B 위치에 변이 센스를 갖고 측정을 해봤더만은 변이가 A인 경우는 0.3mm 정도 진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B인 경우는
0.18 정도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상은 다음과 같이 한 75도, 215도 각각의 베어링 A와 B 이런 데 측정했을 때. 근데 여기서 위상이라는 개념이 뭐냐 하는 거죠. 회전체는 우리가 단순히 보면 0도라는 것이 항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선은 임의적으로 잡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밸런싱을 할 때는 0도 되는 부위를 표시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은박지를 불러서 외부에 타코메타 센서를 갖고서 0점이 항상 디텍트, 측정될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측정할 때는 그 0도를 설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됐다고 가정하고 그 0도로부터 위상이 한 75도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밸런싱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트라이로 이제 달죠. 그래서 레프트 쪽에 한 315g 정도. 그게 뭐 이 위치를 말하죠. 여기에 어떤 밸런싱 플랜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있죠.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위치에다가, 즉 여기는 270도 위치인데 270도 위치에 어떤 315g을 일부러 붙였어요. 그리고 다시 원래 측정했던 RPM으로 돌려보니까 이번에는 A라는 베어링에 0.25, 좀 달라지겠죠. 언밸런스를 다른 걸 달아줬으니까. 그 다음에 베어링 B에는 0.2mm 진동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했다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위상도 135도, 260도 뭐 이런 형태가 측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레프트에 언밸런스를 띄고 이제는 라이트 쪽에 또 다른 언밸런스를 달았다는 거죠. 350g. 그리고 위치는 180도 지점에. 그리고 또 다시 돌렸을 때 변이는 0.25, 0.3 뭐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원래 터빈에 들어가 있는 언밸런스를 계산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밸런싱 이론에서 영양계수법을 배웠죠. 영양계수법은 여러 가지 임피던스 계수를 설정을 하고 그 임피던스 계수와 언밸런스 양의 미주수가 6개가 되는데 이 정보의 6개를 이용해 가지고 컴플렉스로 푸는 것을 기억이 나십니까? 그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은 현재 측정한 데이터를 폭소수로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 쪽에서 측정했던 진동량을 컴플렉스로 우리가 표현하면 우리가 0.3mm에다가 75도라고 아까 측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다음과 같이 복소수로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B의 진동도 우리가 컴플렉스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레프트의 언밸런스를 임의적인가 아는 걸 달아가지고 또 진동을 측정을 했죠.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 또 B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레프트에 있는 걸 빼고 다시 라이트에다가 또 언밸런스를 내가 알고 있는 값을 측정을 했죠. 그때 측정됐던 진동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붙였던 레프트의 언밸런스 양, 라이트 플랜의 언밸런스 양이 전부 다 컴플렉스로 표현을 일단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양계수법, 우리가 배웠던 알고리즘 영양계수법에서 다음과 같이 어떠한 임피던스들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각각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영양계수법을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금방 구한 그 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수치를 대입시키면은 A 달았을 때 레프트 쪽에 영양계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일 때 계수가 다음과 같이 표현되죠. 그 다음에
이제 B를 달았을 때 라이트의 또 영양 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앞에서 이제 식을 우리가 구했던 것 갖고 이제 대입을 시켜보면 구해지는 형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레프트 쪽에 B를 달았을 때 영양 계수가 구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양 계수를 다 구했으니까 영양 계수법의 그 칸기식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있던 그 언밸런스의 레프트 쪽이죠. 레프트 쪽에 해당하는 언밸런스 양은 다음과 같은 식에서 정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렉스로 표현했던 각각의 데이터를 대입시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언밸런스가 레프트 쪽에서는 이 정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라이트 쪽에 식은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그 개수에다가 식을 이제 대입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거는 대략 킬로그램 단위로 이제 환산하면서 폭소수로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이런 언밸런스가 이제 있는 걸 알았으니까 언밸런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회전체에서 언밸런스가 여기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밸런싱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반대 방향에 똑같은 위치에 무게를 달든지 아니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게끔 홈을 파가지고 그 언밸런스를 제거를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쪽 방법은 반대 방향에 붙이는 방법. 아까 첫 번째 방법이죠. 첫 번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밸런스가 있는데 반대 방향에다가 붙이는 꼴이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언밸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밸런싱 위치와 무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0.318에 232도 지점에다가 붙여주게 되면 레프트에 있는 언밸런스는 보정할 수 있다는 거죠. 0.318kg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쪽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에 우리가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이 60도 근처에 0.561 정도를 달면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수식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왼쪽 평면인 경우에는 이런 위치에 질량을 달고 그 다음에 오른쪽 평면에는 60도 근처에서 한 0.561kg의 질량을 부과하면 터빈 회전체의 밸런싱을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런싱이라는 기술은 실제 돌아가는 회전체에서는 항상 거의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어떤 기계 중에 그렇게 진동이 많아도 큰 문제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가가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밸런싱을 하지 않는데 고속이면서 진동이 상당히 저감해야 하는 경우에는 회전체는 한 번 정도는 밸런싱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그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금처럼 내가 원래 진동을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밸런싱 매스를 또 달고 또 측정을 해보고 또 다른 매스를 달고 측정을 해봐서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내는 방법을 취하면 됩니다. 물론 밸런싱이 하이 테크놀로지 밸런싱도 있습니다. 플렉시블 모드 같은 경우에 그런 밸런싱 방법도 있는데 제가 소개했던 이 리지드 밸런싱은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고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밸런싱 기술을 잘 이용해서 회전체 진동을 잡아준다면 좋은 품질의 기계를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계 진동학